정치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오늘 함께 살펴볼 영화 미스 슬로우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던집니다. 미국의 정치 로비, 그리고 총기 규제라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, 그 한복판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네,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툭 던지는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로비는 그냥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상대가 뭘 할지 미리 다 꿰뚫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함정을 파고 판을 짜는 정말 무자비하고 치밀한 두뇌 싸움.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협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인 겁니다. 그럼 이 살벌한 전쟁터의 중심에 서 있는 플레이어는 대체 누구일까요? 바로 그녀, 엘리자베스 슬로운입니다. 워싱턴 정가 전체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최고의 로비스트죠.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요? 경력이 무려 11년인데 승률이 100%, 무패입니다. 잠자는 시간 아깝다고 각성제까지 먹어가면서 일에 미쳐있죠. 근데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나 어떤 정당 그런 게 아니에요. 오직 이기는 것, 승리 그 자체입니다. 승리로 가는 길이 확실히 보일 때만 신념을 갖는다. 이 대사 한마디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. 그런데 말이죠. 그런 그녀가 갑자기 모두가 저건 미친 짓이다,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선택을 합니다.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총기협회의 제안을 그냥 뻥 차버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총기 규제 법안, 이른바 히튼 해리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.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, 거의 정치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. 이 거대한 싸움의 근원을 파고들면요,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. 바로 1791년에 만들어진 미국 수정헌법 제2조. 무기를 소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. 이 짧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, 이걸 두고 미국 사회가 무려 200년 넘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. 충돌 지점은 아주 명확하죠. 한쪽에서는 사람 목숨이 먼저다,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이다, 그러니까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요.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, 이건 헌법이 보장한 자기방어 권리다, 이걸 침해하면 안 된다고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. 슬로우는 바로 이 거대한 이념 전쟁의 한가운데로 자기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녀는 과연 어떤 카드들을 꺼내들까요? 지금부터 슬로운의 정말 기상천외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그녀만의 승리 공식, 플레이북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놀랍지 않나요?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건 기본이고요. 상대를 24시간 감시하고 심지어 우리 팀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기까지 합니다. 암호를 쓰는 건 당연하고 상대방의 사적인 약점을 파고들거나 아예 내부에 스파이를 씹는 일도 서슴지 않죠. 말 그대로 이기기 위해서라면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는 겁니다. 그녀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스파이 색출 작전이에요. 먼저 우리 팀에 스파이가 있을 거야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일부러 가짜 정보를 미끼로 던지죠. 결국 그 미끼를 덥석문 스파이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. 그녀의 무서운 예측 능력과 냉혹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목이죠. 하지만 슬로운의 가장 논란이 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. 여론을 단번에 뒤집기 위해서 자기 팀원인 에스미가 사실은 과거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였다는 그 끔찍한 비밀을요, 당사자 동의도 없이 생방송에서 터뜨려버린 겁니다.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동료의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무기로 써버리는 거죠. 결국 이 일 때문에 그녀는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. 불법 로비 혐의로요. 이제 그녀의 경력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. 하지만 여러분,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이 청문회는요,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. 오히려 상대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설계해온 거대한 함정의 마지막 무대였던 겁니다. 와, 정말 소름 돋는 반전 아닌가요?
자기를 배신하고 적진으로 떠났던 그 후배가 사실은 처음부터 슬로운이 심어놓은 스파이였던 거예요. 그 스파이가 상대편의 불법적인 뇌물거래 정황을 전부 다 녹음했고, 슬로운은 이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그 증거를 온 세상에 공개하는 무대로 활용한 겁니다. 심지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갈 것까지,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. 자, 영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. 근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꼭 한 가지 질문이 남죠. 영화 속 로비스트들의 세계, 과연 현실에서도 저럴까?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영화 속에서 본 슬로운의 모습들, 과연 현실의 워싱턴 로비스트들도 그녀와 같을까요? 현실과 영화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. 영화에 나오는 불법 도청이나 스파이 활동 같은 건 당연히 현실에선 중범죄고요. 실제 로비 활동은 로비 공개법에 따라서 모든 걸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고, 뇌물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저 마지막 권력 부분입니다. 영화에서처럼 제3의 의회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로비 단체들이 미국 정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. 이건 영화적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거든요. 그렇다면 이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남겼을까요?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. 첫째, 현대 정치의 진짜 전쟁터는 의회가 아니라 바로 여론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디어라는 것. 둘째, 정치에서 승리라는 건 종종 도덕적인 타협을 요구한다는 냉혹한 현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대한 시스템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그 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. 결국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. 거대한 이익 집단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스템 안에서 당신이 믿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승리라면 과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